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뒤흔들어 놓은 시장.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이 치료제 임상을 중단했고 국내에서는 또 부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다시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쭉 밀려 내려왔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약세로 움직이던 양시장 마감으로 갈수록 더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0.94% 하락하면서 2,380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1.2%까지 밀리면서 861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애써 받쳐냈습니다. 개인이 홀로 4,12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인은 매도세가 다소 커졌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좀 비슷했는데요. 마감까지도 역시나 기관과 외인은 덜어냈고요. 개인만이 2,744억가량 순매수세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봐야 할까요? 환율은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4원가량 내린 1,145원 선에서 마치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요. 코로나19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강한 모습들 보였는데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상위 종목들 마스크 관련주로 포착이 되네요. 이어서 마스크 보시면 KPM테크가 24%, 모나리자도 4%, 웰크론과 오공 등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재택근무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지수는 빠지지만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감 때는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알서포트, ECS 등이 7% 등 강세 보였고요. 닉네트도 5%대 상승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워낙 지수가 밀렸던 만큼 상승했던 섹터, 또 테마를 꼽아내기도 참 어려웠는데요. 그만큼 하락했던 종목들도 많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과 걱정 오늘은 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내일장은 어떤 종목으로 미리 선점해보면 좋을지, 지금 시장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11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TV와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방송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들어와 보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질문과 고민들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 밤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요일 밤에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 수익, 또 종목까지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릴 텐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받는 번호란에 입력하시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내 사연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셔도 좋겠는데요. 그런 분들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텐데요. 이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거고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실을 만회할 만한 종목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저희에게 모두 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저희 지금부터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장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강현재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0.94%, 거의 1%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2380선까지나 내려온 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오늘장 한마디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change is chance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드렸었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서 표현만 바꿔서 대세의 흐름 속의 기회라는 표현으로 오늘장 한마디 좀 정리를 시키면서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드렸었죠. 이전까지는 변동성 장세였었던 게 강했지만 앞으로는 이 변동성보다는 실적과 가치주 위주로서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같은 말을 좀 써드렸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오늘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장중에 잠시 소폭 반등 시도를 했던 것 외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줄곧 이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존슨앤존스 측을 좀 비롯해서 다른 제약사들 일부에서도 백신 치료제 이런 개발들에 대한 부작용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에 대한 일시 중단이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글로벌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어떤 봉쇄의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 2,400선 정도에서 지금 한번 눌린 상황입니다. 사실 여전히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좀 있다라는 표현에서 제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긴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좀 상승을 보였었고 오늘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좀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도 좀 어느 정도 요인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 지수는 약세로 결국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전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변화 그리고 이제 오늘장 한마디에서도 대세 속 흐름으로 이제 표현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오늘장에서도 명확하게 좀 나타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강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꼽아내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사실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재생 테마와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나 알스포트 같은 종목들이 오늘 아무래도 좀 기존에는 이 3, 4월경에서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 이슈 수혜를 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분류됐던 모든 종목들이 또 상승을 보여줬던 건 아니고 또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실적적인 부분으로 실질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옥석가리가 되듯이 좀 종목들의 강세가 좀 차별화되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에너지, 수소경제 회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KC코트레일이나 KC, 뭐 한솔홈테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보여줬고 또 KC코트레일 같은 경우 상한가 갔다가 좀 상승폭 반맞되긴 했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좀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지수 장세가 지금 실적과 정책적으로 변화가 좀 변화가 되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표현에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대세 흐름 속의 기회다라는 표현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후장 시작 시점부터 사실 지수가 좀 가파르게 조정폭을 좀 보였습니다. 분봉으로 본다면 사실 제 컴퓨터로 봤을 때는 좀 스키장 슬로프 중에서 최상급 슬로프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만큼 이 슬로프를 단면도로 잘라놓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 만큼 조정폭이 좀 심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기 상승 추세에 대한 유지는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봤을 때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수를 빠뜨릴 거라고 했었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지 않았었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죠. 이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 여전히 이제 이전 0.5%의 금리 동결을 진행을 하였었고 이런 부분들 사실 뭐 단기적인 눌림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징조들도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중기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뭐 사실 시장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중기적인 추세로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중기적인 추세로 보실 거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단기적인 테마성 관련 종목을 위주로 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 기법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런 시장에서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세로 마감한 양시장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어디에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또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 여전하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그 기회 제대로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박재성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 하락입니다. 860선까지나 내려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닥은 오늘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코스닥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저 그런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일이었죠. 해외 시장이 조금의 조정폭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조금씩 조정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 임상 중단 소식과 그다음 미국 쪽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난항이 되면서 조금씩 작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뭐 기존의 시장에 노출된 내용들이었고 사실은 추가적인 뚜렷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이슈로는 부산 요양병원에서 52명의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장중에 나오면서 매물 출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이 된 지금에서 갑자기 52명의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시장의 조정폭을 좀 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오늘 시장에 조금 달랐던 모습은 기존의 코로나 관련주들 일부 몇몇 종목에서는 상승 반등폭이 나와주었는데 전처럼 강한 기존의 코로나 테마주였던 모든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가격 부담이 있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조정세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조정폭이었고 하락폭이었다면 기존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모두가 반응을 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에서 과대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에서 반등 정도의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연속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를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정 구간을 800, 지수 800이나 79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조정이 오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현물에 대한 매매 동향보다는 선물 쪽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별 매매가 아니라 시간 순으로 선물 매매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열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장 후반에도 강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근데 장이 끝나고 동시효과가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시장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선물에서 하루 종일 매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물량의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이렇게 시장에서 장중에는 하락폭을 키우면서 조정폭을 키우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상승 추세로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지수로 봤을 때 박스권을 만든 게 사실 오래 전부터입니다. 8월 중순부터죠. 이미 지수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800포인트까지는 박스권 구간이다. 등락폭이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에는 개인, 외인, 기관 이렇게 세 주체가 있습니다. 자, 이 주체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주체는 바로 외인입니다. 자, 기관은 기관 안에서 파생된 주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힘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외인 같은 경우는 현물시장,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급력과 힘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지금 이 외인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통한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흔들면서 외인은 무엇을 할까요? 남은 하반기, 남은 2달, 3달 정도 동안 어느 쪽 섹터에 투자를 해야 남은 이 2-3달 구간에서 더 좋은 수익 구간을 확대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지금 시장을 흔들면서 간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메이저들도 분명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오르지 못한 종목들, 오르지 못한 업종, 개인들이 쉽게 사지 못하는 업종에서 새로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간 수익률로 평가를 받는 주체들이 2달 동안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할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고가에 있는 종목들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을 구해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제조업 바탕으로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롯데케미칼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현대제철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제조업이 동반된 상승 추세여야만 기존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 종목들도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빠른 회전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수익 쌓아 나가실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득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저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당분간은 코로나19의 여파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집중하는 섹터도 잘 생겨봐야겠다라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분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정리도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자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구해드린 종목들 성공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까지 바로 함께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 출연하시는 날인 줄 어떻게 알고 이 종목이 슝하고 올라가 줬어요. KC코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22% 급등 마감이고 최고가 수익률 역시 55%가량 잘 챙겨주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6,000원 구간에 매수해서 최고가 9,00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를 훌쩍 넘어섰어요.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앞에 이제 시황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KC코트렐이 오늘 올랐던 이유는 바이든에 대한 수혜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탄소 효율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강하게 좀 궁극적인 이유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장 막판에 상한가까지 갔고 이 장 막판에 사실 그 살짝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강하게 지금 매기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한 번 더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상향 조정된 목표가는 1,520원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52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캐시코트렐은 조금 더 계속해서 보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꼭 이 시점에 얘기를 해봐야 될 종목이 있다 하고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한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생각이 납니다.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종목명이 아주 길어서 저희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 오늘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뭐 사실 종목명이 좀 많이 길긴 하죠.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 나갈 때 유튜브를 저도 같이 함께 참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글자 수가 길다는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지난번에 제가 이 제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소폭 상승을 보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개파락이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손절선까지 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을 당시에 뭐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에 대한 인체 적용 수행하는 업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 기업만이 어느 정도 좀 점유율 1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독점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선점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 실적적인 성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최근에 저도 아직은 한 번도 못 써봤는데 그 LED 미용 마스크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검증 시스템도 사실 자체로 개발을 하면서 좀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좀 검증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 앞으로 이제 뭐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주가 성장, 뭐 실적 성장과 함께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는 28,8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사실 좀 그동안에 좀 조정을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중장기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봐도 성장성이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AS 준비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전문가님 계속해서 수익 너무 잘 챙겨주고 계신 종목들 많은데요. 뭐 YG 플러스도 100%가 넘어섰고 텔레치스, 칩스앤미디어 다 50%, 70%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요, 성공 사례 말고 저희가 또 한 주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드림텍 또 저희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드림텍을 말씀드리니까 좀 됐었는데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을 친 구간에서 드림텍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며칠 전이었죠. 바로 유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중에 대해서 유중이 어떤 뜻인지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찾아보곤 하시는데 일단 제 3자 배정이 아닌 유중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맞습니다. 유중 자체가 지금 우리의 그 자본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들을 통해서 돈을 더 내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1,00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모자르다. 너희들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돈을 더 내라라고 한 경우인데 이럴 때 기존 주주들의 반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나는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라는 뜻을 유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정말 긴 사이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의 질이 좋아져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부분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어제도 장중에 유상증자 내용이 나온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HFR이었는데요. 이 HFR 같은 경우도 5G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장중에 유중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규모는 256억 정도로 굉장히 작았는데 이 유중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단발성적으로는 악재로는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은 좋고 앞으로 향후 미래 지향성은 있지만 단기간의 수익을 통해서 뭐 단기간의 회전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조금씩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 14,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손절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포트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더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밑에서 물량을 받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가 아니고 새로운 단계의 트레이딩 구간에서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는 전략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일별 동향을 보시면은 유중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하단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의 매매 동향과 각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사온 물량이 110만 주 이상이고 평균 단가는 16,8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14,000원까지 빠져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아무래도 비용과 기간이 조금 더 여유롭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하면서 나중에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굉장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많이 보이곤 하는데 여기에 같은 템포를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면서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시는 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물량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림텍도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점검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전문가님 또 채팅창 계속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또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전문가님 기다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액트로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겠다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네. 액트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액트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 관련주는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었죠. 아이폰 12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장 여러 가지 기사들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면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그다음에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 등 자, 이렇게 저희가 그냥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9 버전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전면에 2개, 후면에 2개, 그다음에 후면에 또 3개. 그 3개에 있는 카메라가 기술력이 어떻게 되고 줌이 어떻게 되고 화질이 어떻게 되고 나오는 내용들이 이 카메라 쪽 시장이 굉장히 캐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 자체, 그러니까 자금이 굉장히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미국 대선, 그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기존 백신 치료제들 쪽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투자 포인트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건강하게 투자를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단기간에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기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지금 꾸준한 매출과 실적을 통해서 외형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밑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손실을 좀 줄이는 대응을 하시면은 또 다시 내 자금을 가지고 나와서 또 회전을 시키셔서 또 충분한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트로 같은 경우도 지금 손절가 근처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폰 12가 나오고 뭐 앞으로 갤럭시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그다음에 핸드폰 판매량도 늘고 있는 게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적인 면에서 딜레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으시면은 일부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포트 변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던 액트로까지 함께 또 중간 점검 여쭤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안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27%가량 수익 잘 챙겨주고 계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5,000원 구간에 매수해서 6,610원까지 최고가 도달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 잡아주신 목표가까지 거의 다 또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풍력 관련
풍력 관련 대장주를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는 이미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아직 모멘텀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풍력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제 실현이 되면은 더 큰 외형 성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움직임이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차익 실현해 놓으시고 일부 물량은 꼭 남겨놓고 이쪽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쪽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달성한 종목 유니슨 함께 또 살펴봐 드렸습니다. 일부는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와 중간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런 좋은 종목들 잘 구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했던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 만나보고 또 종목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계속해서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희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받는 번호란에 샵 9100 입력하신 뒤에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들한테 다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연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보내주시면 알맞은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희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사연 채택이 직접 안 되더라도요.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 구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장 정리해보는 동안에 또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이분의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733 정준기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굉장히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수소 관련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보다 자세히 화면으로 풀어보시죠. 간결하지만 핵심이 쏙 들어있는 것 같네요. 수소 관련주라고 꼭 집어주셨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은 박재성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또 이분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수소 관련주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구해주실까요? 네, 제가 저번에도 구해드렸던 종목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JNK 히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사는 수소 충전소의 저장 장치와 수소 추출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수소 자동차의 선구적인 위치에서 생산을 늘려가고 있고 정부가 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수소 충전소는 한 30개에서 34개 정도이고 구축 예정 중인 충전소가 100개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또 이용이 가능한 충전소 수는 더 적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사용 가능한 충전소는 지금 단 2곳뿐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인프라의 확대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정부도 이쪽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을 통해서 중장기 실적 성장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말에는 100개, 2020년까지는 310개까지의 충전소를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8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JNK 히터를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가 닿은 뒤에 수익 구간을 확대를 시켰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같은 종목을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한사결이라든가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DENT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종목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빠졌을 때는 사는 거고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종목을 찾기는 하나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눌림 구간에서 혹은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JNK 히터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시장 하락 조정 구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은 폭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기존 종목들이 한 2%에서 4%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인프라는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수소 트럭과 수소 차들을 판매하면서 실적과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소는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성장주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JNK 히터 저번에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전고점을 트라이해주는 지금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비교적 고점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소 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소 경제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신재생 친환경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 사실 월가에서도 그동안 트럼프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미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나오면서 월가도 지금 빠르게 바이든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JNK 히터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6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수익을 잘 챙겨드렸던 종목이라 다시 보니 더 반가운데요. JNK 히터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7,6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이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679 김진원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코로나 관련 종목이 다시 오르는 게 보이던데 관련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현재 시장 상황에 보기 좋은 코로나19 관련주, 현재 제 옆에 앉아 계신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 좀 직접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거 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 좀 볼까요? 아까 이제 장 시장 브리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CJ나 알서포트 같은 종목 말씀드렸었죠. 네. 예, 오상자이엘 비슷한 종목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PLM, 그러니까는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사업을 하는 그 사업군과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획부터
이 개발 그리고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 이 통합 서비스를 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SI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외적으로도 이 포장재 사업이나 최근 이제 신규 사업으로도 농업바이오나 포장, 신소재 그리고 화장품 이런 다양한 분야로의 신사업 확장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이 오상자헬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동사보다는 자회사인 오상헬스케어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유는 뭐 아무래도 좀 진단 키트 부분이 좀 코로나 때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수출에 대한 그런 좀 이게 이력들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유럽 시장으로 또 많이 수출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도가 높은 그런 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상자일 역시 이미 이 3, 4월 달에는 이 코로나 이슈, 단순히 그 질병 이슈로 좀 이렇게 수출 이슈나 이런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로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 얼마 전에 지나갔던 그 1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3, 4월 달에 이제 수출 실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실적 모멘텀에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미 한번 보여졌던 그런 종목이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LA 국제공항에다가 선별 진료소에 납품을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를 하게 됐다라는 것들 또 발표를 했었고요. 또 며칠 전이죠. 이 미국에서는 국내 최초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미국 FDA에서 이제 그 이 진단 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도 좀 받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좀 지주사인 이 오상자이엘까지도 이제 주가 상승력에 대한 동력이 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달 중에 또 이 오상헬스케어 지금 사실은 이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외 주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달에 사실 이 IPO 상장을 위해서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 예비 심사 청구 일정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도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자회사에 대한 이런 좀 수혜를 좀 많이 받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과거에 SK케미칼이 SK바이오팜에 대한 수혜를 받듯이 뭐 이런 부분들로도 함께 좀 수혜를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이런 거 외에도 사실 동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 본업 아까 이제 SI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SI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국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부터 시작해서 기아, 쌍용, 르노삼성, 뭐 대우 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을 이미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가 됐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수익 확보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함께 이 자회사에 대한 오상헬스케어, 이 오상자이엘 함께 이제 동력 성장, 주가에 대한 동력 성장과 실적적인 성장성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뭐 매직 구간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좀 구간 안에서 횡보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예, 우선은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로 이제 13,100원 제시드리는데 2차적인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드리겠습니다. 이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14,8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요.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13,100원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1,45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현재 전문가는 오상자이엘로 구해주셨습니다. 우선 뭐 14,800원까지 상단 봐도 좋지만 우선 1차 목표가는요 13,1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4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들어오고 있는 사연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창 열어보시죠. 이번에는요, 박재성 전문가님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이분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박재성 전문가님,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모회사, 자회사 조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한쪽 모멘텀이 좋으면 둘 다 수혜를 받는 것 같네요. 또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성아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 잘 챙기신 것 같은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 도달하면서도 50에서 70% 수익 잘 챙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더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박재성 전문가님 직접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에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 자회사 상장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MS 오토텍입니다. 강판을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에 급속 냉각을 해서 모양을 만드는 핫스탬픽 공법을 사용해서 차량용 외장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핫스탬핑 관련 단일 생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핫스탬핑 공법이 뭐냐? 이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을 하면 가벼우면서 강한 강판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품보다 강도는 3배 이상 정도 증가를 하고 무게는 25%가량 줄어들면서 경량화에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연비가 좋아지겠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또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이 배기가스 그다음에 차량 연비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규제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량 경량화를 통한 연비 효율성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자회사 명신산업이 지난 2016년 이후에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매년마다 60%가 넘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내달 12일에서 13일 뒤에 청약을 하고 11월에 코스닥이 아닌 거래소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상장 이슈를 기점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경량화 말씀해가지고 제가 코프라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을 트라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MS 오토텍으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상단으로는 8,500원까지 보시고 하단은 5,7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관심 있게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연 하나만 더 열어보도록 하죠.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0539 최동민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차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사연 자세히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사연 접수가 됐고요. 이번엔 사이좋게 강현재 전문가에게도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원한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걸로 좀 볼까요? 차분한 종목 원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첨부 제시드리겠습니다. 첨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과 이제 반도체 공정 소재 사업 그리고 의약품 중간 사업군과 그리고 정밀화학 사업 그리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같은 경우는 LCD 시가격 첨가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시장 1위 그리고 세계 시장까지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90%를 국내 시장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로서의 산업 대세가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요.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테슬라라는 이런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현기차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굉장히 좀 많이 그만큼 전기차가 대세로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 2차 전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 전해액 소전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긴데 글로벌 탑3 업체로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선점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글로벌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좀 이 동사에 대한 주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좀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는 19만 5,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14만 1,6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현재 전문가님 구해줘 스탁의 아웃사이더 하십시오. 첨보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9만 5,200원, 손절가는 14만 원 선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아래 가격 전략 자세히 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보시죠.
수요일 밤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은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